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수박, 남아프리카 원산의 한 해살이 덩쿨 식물 또는 열매를 말한다. 서가 또는 수가라고 한다. 열매의 속살은 식용하는데 붉거나 노란색을 띠고 달고 씨가 있는 수박이 대부분이다. 요즘엔 씨 없는 수박도 나오며 여름철 과일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수박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수박이란 과일의 정의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수박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이낙연 캠프, 수박이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베들이 사용하는 호남 멸칭을 이재명 지사가 사용했다며 또 네거티브 몰이를 시작했는데요. 수박은 아주 오래전부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 불러왔던 말이죠. 이 말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일베 용어가 됐으며 멸칭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혹시 낙엽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정말 수박이라서 너무 듣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수박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수박짓인 거죠. 민주당 수박, 그 뜻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힘당과 그 결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남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닐 망정 그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한 혐오감,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로 말씀드린 거를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또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을 코앞에 앞두고 난데없이 수박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이재명 지사가 사용한 수박 용어가 호남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라고 주장하자 이 지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황당하다는 반응인 거죠. 이낙연 캠프 측 주장은 정말 맞는 걸까요? 실제 일베 사이트에서 이 수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걸까요? 22일 YTN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말하자면 그런 용어는 들어본 바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박 의미의 논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 문제 세력으로 수박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수박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에서 5.18 시민군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호남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일상적인 용어일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베 사이트에서는 수박이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YTN 취재에 의하면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 수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이낙연 캠프의 주장처럼 호남 비하 게시물은 찾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해당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글과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수박이 5.18 조롱 용어였느냐거나 오랜 시간 일베에서 활동했지만 처음 들어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대표적인 친문 성향 사이트에서 정치인을 비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냐며 일베에 덮어 씌우는 것이라는 주장도 눈에 띄었는데요. 때 아닌 수박 용어 논쟁이 불거진 건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합리적 판단을 믿습니다. 호남은 신기루 같은 대세론에 현혹되지 않고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는 될 사람을 확실히 밀어준다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에 호소하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세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안정 후보론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사용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호남을 비하하는 용어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끝까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대세가 꺾이지는 않는 거죠. 이럴수록 수박의 몰락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김어준 총수가 컴백했습니다. 그의 일성은 역시나 적폐들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촌철 살인의 말로 입을 열었는데요. 역시 김어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인 김어준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최근 대장동 개발건이 이슈죠. 이 건은 생소한 법인명의 SPC니 PFB니 전문 용어와 숫자까지 등장해 복잡해 보이나 실제로 세 가지 레이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이 개발건은 2009년 LH가 민간의 공공개발을 넘기라고 한 발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발언 다음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LH는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동생을 포함한 9명 구속에 11명이 기소된 대장동 로비 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바로 그해 성남시에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됩니다. 이 시장은 민간에 갔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죠.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 컨소시엄에서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되고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보해서 회수하는데요. 그 액수가 5,500여억 원. 여기까지가 공공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그때 만들어진 SPC가 성남에 때리고 그때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자산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금융투자사 PFB를 설립하는데 그게 화천대유입니다. 여기가 민간 영역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 세 가지를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데 아니죠.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 원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걸 공공이 되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지자체 사상 유례도 없는 대규모로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로 상징되는 민간 부분의 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는 거죠. 하다못해 텔레그램 보낸 문자 하나조차 없는데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헷갈려야 엮을 수 있으니까.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하다. 23일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고자 합니다. 느닷없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왜 터졌을까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라진 건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사건입니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검찰 권력이 야당과 결탁해버린 정치 개입, 총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며 덮어버린 건데요. 악재를 악재로 덮어버린 국힘당의 놀라운 반전 전략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가짜뉴스, 조작뉴스로 곧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 묻혀버리고만 청탁 고발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의 놀라운 프레임 전환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윤석열, 손준성, 김웅, 정점식 이들을 계속 불러줘야만 합니다. 대장동 건을 잠깐 오프닝에 이어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공공이 다 해야지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냐고 하는데 이건 히스토리를 모른 척하는 겁니다. 공공이 할 걸 민간으로 가져간 게 이명박 대통령 때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한가운데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자체.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때 그 지방채를 끝까지 발행하지 못하게 막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공공 진행을 막은 게 국민의힘 정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공공이 다 하면 될 걸 민간에게 이익을 나눠줬느냐,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당시에는. 이걸 공공영역에서 5,500억을 처음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가져온 겁니다. 정반대의 프레임을 섞어서 뒤집은 거고 이 모델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SPC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공공이익을 먼저 지자체가 가져가는 이 모델을 처음 만든 거군요. 이때.